안녕하십니까. 미래자산관리연구소의 신상열 수장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 및 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 강의 내용을 좀 시청을 하시면요. 그 중소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세액 감면과 공제 내역을 조금 한눈에 살펴보셔서 전략적으로 절세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창업 중소기업 50% 세액 감면입니다. 먼저 정의를 보시면, 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 다음 과세 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까지 이제 세액을 감면한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5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창업 중소기업을 설립을 하고 나서,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나온 날이 아니라 설립 등기일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상에서 설립 등기일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개인 사업자는 이제 사업자가 나오는 날이 되겠죠. 가 나오는 날, 사업자 등록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은, 만약에 이제 사업자를 내시고 나서 5년 동안에 소득이 발생을 안 했다 그러면 그 5년째 되는 해를 과세 연도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이제 창업을 하고, 예, 바로 이제 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제 최초로 발생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 그리고 그 다음 과세 연도의 개시일까지 대략적으로 약 5년 동안의 예, 세액 감면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제조업이나 뭐 유통업 포함해가지고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님들은 전략적으로 다른 창업 기업을 설립을 해서 세액 감면 혜택을 받으시는 것도 절세의 전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모두 다 감면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수도권 가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100% 세액 감면입니다. 다시 청년으로 돌아가고 싶네요. 뭐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 없지만. 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이제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야, 이거는 이제 대단한 혜택이죠. 예, 대단한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을 하더라도 50%, 그러니까 이제 서울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의 일부 지역들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저기 이제 양주라든지 경기도 동두천 이런 데는 이제 과밀 억제권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도 우리의 어떤 물류, 유통, 그다음에 제조 공장 이런 것들 감안해가지고 지역 선정하시고 그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 수립하시고 그리고 세액 감면의 대상 어, 인지 확인하셔가지고 법인세 줄일 수 있고 소득세 줄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전략을 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용 증가에 따른 이제 감면세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기업이 되면 이제 고용 증가를 하게 된다 그러면 추가 감면세액이 있으니까 그건 또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창업 기업 인정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 같은 장소에 했다거나 또 같은 사업을 영위한다거나 하면 창업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창업 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는 또 전문 컨설턴트와 상의를 하셔도 되시고 또 자료를 또 꼼꼼하게 관계 법령을 검토하셔서 예, 계획에 차질이 없이 또 절세 혜택을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창업 중소기업 50% 세액 감면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보시면은 벤처기업 세액 감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창업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창업 벤처 중소기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창업 3년 이내 벤처기업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받으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창업할 때부터 계획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자, 그래서 벤처기업이 확인받은 날 이후로 이 벤처기업 확인서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날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이것도 대략적으로 이제 5년이라고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 벤처기업 세액 감면 같은 경우에는 자, 벤처기업 확인, 네, 기간은 이렇게 되고요. 감면은 이제 50% 감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벤처기업 세액 감면, 중요하고요. 자, 벤처기업 세액 감면 중에서 이제, 법인의 대표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거는 이제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입니다. 자,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 중 창업 벤처기업입니다. 자, 4년 이내에, 청년 창업 벤처기업은 5년입니다.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75%를 경감해 줍니다. 그래서
창업일 당시 영위의 업종과 유관한 사업을 하고 계셔야 되고 사업과 유관한 이제 부동산을 취득을 했을 때 이제 취득세의 75%를 경감해 주니까 상당히 큰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신설법인을 설립해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고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전략. 네,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산세 면제되는 내용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연구개발 세액공제입니다. 해당 연도 일반 연구개발비 발생액의 이제 25%를 세액 감면해 주는데,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건데요. 연구개발 계획서,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노트를 작성 보관해야 되고,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주인 임원으로서 지분율이 10% 초과 소유자와 특수관계에는 제외가 되는데, 이게, 10% 초과 소유자, 이게 엔드 관계입니다. 그래서 10% 초과 소유를 했는데, 이제 임원이 아니거나, 그러면,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주이면서 10%까지 초과해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연구개발 비용은 인건비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체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 재료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비용 되는 거고, 인력개발 비용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포괄적인 범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증빙 서류를 보관 작성하여서 보고를 하게 된다면 25%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주의할 사항은 사후관리라든지 또 이 세액공제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또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전문가 또 기장하는 세무사와 함께 상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소기업이 세액 감면 및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어느 날 어떤 정보를 들어서 세액 감면, 세액 공제가 해당하나 보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할 때 업종 중요시 하시고, 그 다음에 업종 코드 중요시 하시고, 창업법인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 없을 것인지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감면 혜택 확인하셔가지고, 전략적으로 세액 감면 및 공제를 받으셔야 차질 없이 또 절세 혜택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